정미는 창고에 쌓인 재봉틀 앞에 섰다. 40년을 함께한 그 미싱은 이제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허리처럼. 엄마, 우리 각자 살아야죠.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며칠 전 아들이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고 딸도 같은 말을 했다. 결혼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들이 어제 일 같은데. 새벽 5시면 일어나 미싱을 돌렸다. 따각따각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자장가였다. 점심도 미싱 앞에서 먹었다. 김밥 한 줄, 바나나 우유 한 팩. 그렇게 벌어서 학원비를 댔고 학원비를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댔고 등록금을 벌어서 결혼 자금을 만들었다.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럴 시간이 아까웠다. 미싱을 돌려야 아이들 통장에 돈이 쌓였으니까.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어본 적도 없었다. 손님들이 맡긴 옷감 자투리로 바지 하나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엄마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없잖아요. 정미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돌봄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남은 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더 이상 곧게 펴지지 않는 허리. 각자 인생은 본인 책임. 정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다. 사장님, 혹시 주거 지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0년 넘게 수선을 맡기던 단골. 김 주사가 바지를 찾으러 왔다가 물었다. 좁은 원룸에 미싱과 다림질판이 빽빽한 걸 보더니 명함을 꺼내 들었다. 동사무소. 아니,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거기 가서 주택 지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사장님 같은 경우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지원을. LH 임대주택이요. 영구임대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고 전세임대라는 것도 있어요. 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 계약을 대신 해주는 건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내주고 사장님은 보증금 몇백만 원이랑 월 1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정미는 멍하니 명함을 받아들었다. 제 와이프 어머니도 신청하셔서 작년에 이사 가셨거든요. 지금 사시는 데보다 훨씬 좋은 투룸으로요. 그날 저녁 정미는 손에 쥐었던 명함을 펼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 주거 지원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상담원은 친절했다. 정미의 상황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세 임대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소득 기준이랑 재산 기준 다 해당되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전세 1억 5천억 이하 집을 구하시면 LH에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내주고요. 어머니는 보증금 1천만 원이랑 월세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정미는 귀를 의심했다. 1억 5천짜리 집을? 네, 그럼요.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 정미는 집을 보러 다녔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미도 본인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찾았다. 한적한 주택가의 깨끗한 투룸. 베란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었고 방 하나는 작업실로 방 하나는 침실로 쓸 수 있었다. 지금 살던 곳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아이들 동네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정미는 조용히 짐을 쌌다. 40년을 함께한 미싱은 수리를 맡겼다. 새로 시작하는 작업실에 놓을 거였다. 이번에는 자신이 입을 옷도 만들 거였다. 거울도 하나 샀다. 이사하는 날 정미는 아이들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기로 했다.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나중에 주소 알려줄게. 각자 잘 살자. 답장은 오지 않았다. 괜찮았다. 정미는 새 집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받았다. 6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본인 인생이었다. 미싱을 작업실에 놓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원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따각따각 미싱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미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틀어진 허리는 여전했지만 얼굴만큼은 조금 펴진 것 같았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새 동네에서 정미 수선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다. 1,000만 원 중 몇백만 원은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새 출발 비용으로 썼다. 부족한 건 하나씩 장만했다. 더 이상 아이들 통장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금방 준비할 수 있었다. 새 동네는 정미에게 친절했다.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서 수선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다.
처음엔 동네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 하나 붙였을 뿐인데 입소문이 났다. 여기 바지단 정말 잘하시네요. 치마 허리 줄이는 거 다른 데는 티가 나는데 여기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해주셔요. 코트 안감 갈아주시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단골들이 생겼다. 아파트 입구 슈퍼주인 김 사장은 매달 정장 바지를 맡겼고 3층에 사는 이 선생은 아이들 교복 수선을 모두 정미한테 맡겼다. 5동 박 여사는 친구들까지 데려왔다. 우리 친구들이 다 여기 와요. 실력도 좋지만 사장님이 참 따뜻하시거든요. 따뜻하다는 말에 정미는 웃었다. 예전엔 다정한 말 한마디 할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 등록금 걱정, 결혼 자금 걱정에 손님들 옷만 붙들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달랐다. 손님이 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웃으며 배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벌어들인 돈이 온전히 정미의 것이었다. 첫 달에는 80만 원을 벌었다. 월세 20만 원을 내고도 60만 원이 남았다. 두 번째 달에는 95만 원이었다. 세 번째 달부터는 100만 원이 넘기 시작했다. 생활비를 빼고 나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통장에 쌓였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정미는 신기했다. 40년을 일해도 늘 텅 비어있던 통장이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1000만 원이던 잔고가 1500, 2000, 2500으로 늘어났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단골 김 사장이 정장 바지를 맡기며 말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정미는 작업실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초록색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산 스투키였다. 생명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1년이 지났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을 넘어섰다. 정미는 허리 치료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물리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갔지만 아깝지 않았다.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강릉 1박 2일. 바다를 보며 회를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자신만 돌보면 됐다. 2년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에 가까워졌다. 정미는 믿을 수 없었다. 40년을 일해서 남은 게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혼자 살면서 2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은 것이다. 비결은 간단했다. 돈이 새는 곳이 없었다. 아이들 통장으로 가는 돈, 아이들 집 전세 자금 보태주는 돈, 아이들 명절 용돈, 손주들. 생일 선물, 사위 생일, 며느리 생일. 그 모든 게 사라지니 돈이 모였다. 정미는 가끔 궁금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정미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연락하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관심이 없는 건지. 가끔 밤에 외로웠다. 그럴 때면 정미는 작업실로 가서 미싱을 돌렸다. 따각따각 익숙한 소리가 외로움을 채웠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정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미소 지었다. 4,873만 원. 곧 5천만 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뭘 해줄까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정미는 공책에 적어보았다. 여행 자금 1000만 원. 허리치료 지속. 새 미싱 구입. 그리고 노후 자금. 계산해보니 이대로만 가면 5년 후에는 1억이 넘을 것 같았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1억은 큰 돈이었다. 정미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2년 6개월째 되던 날. 전화벨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정미는 알았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정미의 손이 떨렸다. 그래 지은아. 엄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 큰일 났어. 정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인가? 아이가 다쳤나? 손주가 아픈가?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많이 다쳤니? 병원은? 다치진 않았어. 근데 엄마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 남편 과실이라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정민은 알았다. 다음에 나올 말을. 합의금이 2천만 원이래. 엄마, 우리 지금 전세 끼고 사는 거 엄마도 알잖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돈이 없어 엄마. 보험도 대입만 되고 대물은 안 돼서.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꼭 갚을게. 몇 년 걸려도 꼭 갚을게 엄마.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2천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의 거의 절반이었다. 2년 넘게 모은 돈의 절반. 엄마, 이거 안 갚으면 남편이 고소당할 수도 있어. 제발 엄마.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응 엄마. 네가 2년 전에 뭐라고 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각자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고 했잖니. 너희가 한 말이야.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산다고 했어.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좋다고 했잖아. 각자 살자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엄마도 급했어. 정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2년 전에 월세방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엄마도 급했어. 허리 아파서 병원 가고 싶었을 때 엄마도 급했어.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고. 엄마 제발. 지은아, 엄마한테 2천만 원 없어. 엄마는 월세 살고 수선집 하면서 근근히 사는 사람이야. 그거 너희도 알잖아. 거짓말이었다. 통장에는 거의 5천만 원이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딸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엄마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엄마. 정말 안 돼? 1,000만 원만이라도. 없어. 정민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미싱 앞에 앉았지만 바늘에 실을 끌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위가 고소당하면 어떡하나. 손주들이 아빠 없이 크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새벽 4시 정민은 통장을 꺼냈다. 4,873만 원. 손가락으로 숫자를 쓸어내렸다. 여기서 2천만 원을 주면 2,800만 원이 남는다. 그래도 많은 돈이다. 2년 전 1,000만 원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주면 안 돼. 주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퍼주는 엄마,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 그 관계로 돌아간다.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 정민은 그 말을 되뇌었다. 딸이 한 말이다. 정미가 만든 말이 아니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다. 엄마, 나야. 그래, 민수야.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매정하게 거절했다며? 정민은 웃었다. 매정하다. 그 말이 웃겼다. 그래, 거절했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나, 남편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도와줘. 나도 형편이 안 된다니까. 카드값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정민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나 진짜 이번 달 못 넘기면 신용불량자야. 민수야. 왜? 넌 직장 다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카드값을 2천만 원씩 쓰면 어떡해. 그건 내가 잘못 산 거야. 엄마가 지금. 엄마 돈 없어. 엄마는 월세 살면서 수선집 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2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같아. 똑같아. 정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아.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이제 연락하는 거지. 그게 효도야? 그게 가족이야? 엄마, 우리도 바빴어.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엄마는 안 바빴어?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40년 동안 안 바빴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미싱 돌릴 때 엄마는 안 바빠봤어? 허리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일할 때 엄마는 여유로웠어? 엄마.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야.
40년 동안 줬어. 이제 됐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정민은 김 주사한테 전화했다. 처음 전세 임대를 알려준 단골이었다. 주사님,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아들이 카드값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도와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부양 의무 같은 거요. 김 주사는 웃었다. 사장님, 부양 의무는 자식이 부모한테 지는 거지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성인이면 사장님한테 법적 의무 없어요. 게다가 사장님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안 도와줘도 괜찮은 거죠? 당연하죠. 사장님 인생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이제 진짜 안심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민은 작업 중이었지만 손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딸 지은과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엄마.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여길 찾았니? 주민센터에서 주소 떼었어.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다. 들어와. 두 남매는 작업실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햇살이 드는 창가 정돈된 작업대. 예전에 좁고 어두운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다. 엄마, 여기 괜찮네.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래, 괜찮아.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다. 정미도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 합의금 결국 시댁에서 빌렸어. 남편 부모님한테. 그 돈 갚느라 진짜 힘들어. 근데 엄마한테 하소연도 못하겠더라. 엄마가 너무 야속했어. 야속했어? 정미가 되물었다. 응.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거잖아. 40년 동안 일했는데. 근데 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안 도와주다니. 정미는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지은아. 왜? 엄마가 40년 동안 일해서 남은 게 얼마인지 아니? 얼마인데?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그게 다였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40년을 일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너희 학원비, 너희 대학 등록금, 너희 결혼 자금 다 엄마가 됐으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너희가 뭐라고 했지? 각자 인생은 본인 책임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뭐?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내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 돼. 정민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봐. 이게 엄마 통장이야. 지은이와 민수가 통장을 봤다. 잔고 5,127만 원. 엄마. 이게 2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돈 안 주니까 처음으로 모아진 돈이야. 4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보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더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두 남매는 말이 없었다. 너희한테 돈이 안 새나가니까. 너희가 ATM 기계처럼 엄마한테서 돈을 빼가지 않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항변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었어? 주고 싶어서?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야, 엄마가 너 고등학교 때 뭐 먹고 살았는지 아니? 모르지. 하루에 빵 하나. 1,000원짜리 빵 하나. 그게 엄마 하루 식사였어. 왜 그랬을 것 같아? 너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거든. 너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다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엄마는 빵 하나로 버텼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너는?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 줬는지 기억나? 2,000만 원.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아니?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밤새 일했어. 하루에 4시간 자고 미싱 돌렸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3년을 모았어. 너 결혼 자금 만들려고. 엄마. 그리고 너희가 엄마한테 뭐 해줬니?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절 때 5만 원씩 용돈 줬지? 고맙더라. 엄마가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5만 원. 재미있더라.
엄마, 우리도 형편이. 형편? 민수야, 너 차 몰고 다니잖아. 2천만 원짜리 중고차. 엄마는 차는커녕 택시도 못 타봤어. 지은아, 너 매달 미용실 가잖아. 머리 하는데 10만 원씩 쓰더라. 엄마는 40년 동안 미용실 한 번도 안 갔어. 집에서 가위로 대충 잘랐어. 두 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각자 인생은 본인 책임이래. 좋아, 그럼 엄마도 그렇게 살 거야. 정민은 통장을 도로 집어넣었다. 이 돈은 엄마 거야.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지은이가 울먹였다. 자식? 자식이 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해? 엄마 생일 지난 거 알아? 석 달 전이었어. 너희한테 문자 한 통 안 왔어. 근데 너희가 돈 필요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지. 그게 자식이야? 정민은 일어났다.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 엄마한테 돈 없어. 있어도 안 줄 거고. 얼마일지 모르지만 나 죽으면 이 돈 모두 노인복지에 기부할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키워준 게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민은 돌아섰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연한 거? 너를 키운 게 당연한 거? 그렇지. 낳았으면 키워야지. 그래,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어. 결혼시켰어. 이제 됐어. 엄마 의무 다 했어. 그런데 엄마가 힘들 때 자식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민수야. 정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엄마가 힘들었던 게 언제부터인 줄 알아? 너 낳고 나서부터야. 40년 내내 힘들었어. 그때 너 도와줬니? 지은이 도와줬니? 그건 우리가 어렸으니까. 그래, 어렸지. 근데 너희 20 넘고 30 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도 도와줬니?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2년 전에 월세방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너희가 뭐 했어? 엄마 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좋아, 엄마가 알아서 산다. 이제 와서 왜 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그 모습을 보자 정미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잘할게. 매달 엄마 찾아뵐게. 용돈도 드릴게. 필요 없어. 정민은 문을 열었다. 가.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엄마는 너희 없이도 잘 살아. 엄마.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 엄마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가 잘못을 고칠게. 기회? 정민은 냉소를 지었다. 엄마는 너희한테 40년 동안 기회를 줬어. 그동안 너희가 뭐 했어? 엄마한테 잘했니? 아니잖아. 그냥 당연하게 받기만 했잖아. 엄마. 너희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돈이 필요해서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거잖아. 엄마 바보 아니야. 정민은 두 남매를 바라봤다. 무릎 꿇고 우는 자식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민은 40년 동안 배웠다. 퍼주기만 하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감사는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정미가 입을 열었다. 너희가 2년 전에 한 말 기억나지?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 그 말 맞아. 너희 말이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혈육인데. 혈육? 정민은 쓴 웃음을 지었다. 혈육이 2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돈 필요할 때만 혈육 찾지 마.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정민은 문을 활짝 열었다. 두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무릎이 시려서인지 다리를 절었다.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 진짜야. 우리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2년 동안 안 봤잖아. 앞으로 20년 더 안 봐도 엄마는 잘 살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날 찾아오면 너희들 뉴스에 나오게 만들 거야. 두 아이는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내 가슴에 큰 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두 남매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식들을 내쫓았다. 무릎 꿇는데도 외면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민은 통장을 다시 꺼냈다. 5,127만 원. 이 돈은 정미의 것이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모은 돈. 얘들아. 정민은 중얼거렸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너희한테 다 주고 살 수는 없어. 너희가 원했잖아. 각자 살자고.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히 잤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정미의 작업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통장 잔고는 6천만 원을 넘어섰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또 아이들인가? 문을 열었다. 지은이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왜 왔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돈 얘기할 거면 가. 아니야. 돈 아니야. 지은이는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 겨울 패딩. 정민은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엄마, 제발 받아줘. 나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맞았어.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다 계산해 봤어.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 명절 때마다 준 돈, 손주들한테 준 돈.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2억이 넘어. 2억.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드린 건 1년에 명절 때 5만 원씩 10년이면 100만 원. 엄마가 준 거의 100분의 1도 안 돼. 지은이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 일어나.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엄마. 나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앞으로 매주 올게. 돈도 안 바라고 도움도 안 바라고 그냥 엄마 얼굴만 보러 올게. 정민은 딸을 내려다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몇 번을 당했는데. 일어나서 가. 엄마. 지은아, 엄마가 너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온 너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 나 바뀔게. 진짜 바뀔게. 말만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해. 그러다가 또 돈 필요하면 찾아오겠지. 아니야. 지은이가 소리쳤다. 나 진짜 바뀌었어. 6개월 동안 매일 밤 울었어. 엄마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정민은 팔짱을 꼈다. 그래서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 다시 기회를 받고 싶어. 제발. 안 돼. 엄마. 지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정민은 문을 닫으려 했다. 지은이가 문을 붙잡았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하자. 나 1년 동안 매주 올게. 돈 한 푼도 안 바라고. 그냥 엄마 얼굴만 보러 올게. 1년 후에 엄마가 판단해줘.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정민은 딸을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예전 같았으면 당장 끌어안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좋아. 1년 동안 매주 와.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돈 얘기 일체하지 마. 내 사정, 내 남편 사정, 손주들 사정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냥 엄마 안부만 물어. 그것만 해.
알았어. 그리고 뭘 사오지 마. 패딩도 필요 없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사. 알았어, 엄마. 지은이는 패딩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럼 다음 주에 올게. 그래. 문이 닫혔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1년. 매주 온다고 했다. 믿어도 될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믿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 다시 상처받지 않는다. 지은이는 약속을 지켰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찾아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왔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다. 지은이는 그냥 앉아서 차만 마시고 갔다. 엄마 얼굴만 보고 안부만 물어보고 갔다. 정민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내가 허리 안마해줘도 돼? 응. 안마 배웠어. 엄마 허리 아프잖아. 정민은 허락했다. 지은이의 손길이 허리를 주물렀다. 아팠지만 시원했다. 엄마 허리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응. 치료받았어. 다행이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하는 거지 뭐. 정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1년이 되는 날 지은이는 편지를 가져왔다. 엄마, 이거 읽어줘. 편지에는 지은이의 사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진짜 착한 딸 될게. 정민은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지은이를 봤다. 지은아. 응, 엄마. 엄마가 너를 용서할게.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근데 엄마는 변하지 않아. 너한테 돈 안 줄 거고 너 사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되겠니? 응. 당연하지. 나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앞으로도 매주 와. 엄마 얼굴 보러. 응, 엄마. 매주 올게. 지은이는 정미를 끌어안았다. 정미도 딸을 안았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조건 없는 포옹이었다. 그리고 민수. 민수는 오지 않았다. 1년 내내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민수 오빠 파산했대. 카드빚 못 갚아서. 지금 신용불량자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가 엄마 원망한대. 그때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래. 엄마는 안 속상해 하니. 안 속상해.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민수는 아직도 몰라. 자기 인생이 자기 책임이라는 걸. 카드빚도 자기가 만든 거고 파산도 자기가 선택한 거야. 엄마 탓이 아니야. 그래도 오빠인데. 오빠든 아들이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정민은 차를 마셨다. 민수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70이 되었다. 통장 잔고는 2억을 넘었다. 작은 수선집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다. 지은이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왔다. 이제는 손주들도 데려왔다. 손주들은 할머니한테 수선하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민은 웃으며 가르쳤다. 손주들은 재미있어 했다. 민수는 3년째 되던 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정민은 아들을 일으켰다. 이제 알았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네, 이제 알았어요. 그럼 됐어. 앞으로 잘 살아.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돈이 아니라 엄마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배달이든 뭐든 할게요. 엄마 수선집 일도 배우고 싶어요. 정민은 아들을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최저시급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민은 미싱 앞에 앉아 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지만 환하게 웃고 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작업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지은이와 손주들 그리고 민수. 통장 잔고는 2억 3천. 집은 전세임대로 안정적이다. 노후 걱정은 없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은 엄마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으로 본다.
엄마로 본다. 정민은 미싱을 돌린다. 따각따각. 익숙한 소리.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든다. 곧 지은이와 함께 제주도에 갈 예정이다. 지은이가 전부 비용을 댄다고 했다. 정민은 거절했다가 받아들였다. 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엄마, 제주도에서 뭐 하고 싶어? 바다만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바다 보면서 회 먹자. 그래. 정민은 웃는다. 행복하다. 40년 동안 퍼주기만 했던 인생. 2년 동안 매정하게 살았던 인생. 그리고 지금 균형을 찾은 인생. 각자의 인생은 본인 책임. 정민은 중얼거린다. 맞는 말이었다. 아이들 말이 맞았다. 정미도 정미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었다. 정미는 미싱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파란 하늘, 햇살, 바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미는 다시 미싱을 돌린다. 따각따각.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며 정미는 웃는다. 행복하게.